자, 우리는 13번부터? 아니고 13번 맞죠? 갑신정변. 자, 13번 봅시다. 갑신정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청불전쟁 때문에 조선에 주둔하던 청군 일부가 베트남으로 이동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자, 청푸전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청나라와 프랑스와의 전쟁이 일어나요. 이건 이제 베트남 때문에 싸운 거예요. 식민지 베트남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때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파병이 돼 있었고, 이모군란 이후에 이때 파병된 군대를 많이 빼갔어요. 이 전쟁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하나의 배경이 된 거죠. 청나라 군대가 많이 빠져나가겠지. 그러면 일본의 군대가 이 급진개혁파를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 사건을 일으키라고 부추긴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1번도 맞죠. 2번.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혁파 인사들이 주도하였다. 뭐 당연히. 자, 누구누군지 한번 이름 한번 써볼게요. 김옥균. 그 다음에 박영효. 네. 서광범, 서재필, 요런 사람들, 뭐 홍영식,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14개조 조항으로 이루어진 개혁정강을 발표했다. 네, 14개조 개혁정강. 4번 정변 이후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했다. 자,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된 조약은 일단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성조약. 한성조약의 내용은 자, 배상금을 내긴 내는데 공사관 신축비를 내라. 예, 그 배상금을 내라. 근데 공사관을 신축할 신축비를 내라.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과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텐진 조약이 있죠. 텐진 조약이 체결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체결된 거고, 금방 거기 나오는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의 결과. 청일전쟁의 결과 청나라가 지죠. 일본이 이기고. 그리고 나서 체결된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은 청나라가 일본에게 타이완과 유동반도를 주기로 한 거예요. 그게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4번 아래 자료에서 일어난 항일의병운동에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 자, 거기 두 줄만 읽어보시면 오늘 병사를 일으키려는 것은 또 자위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다. 자,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다. 그러면은 무슨 의병일까요? 을미의병. 왜냐면 을미의병의 원인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이거든요. 자,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그래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그 다음에 을미개혁에서의 단발령을 원인으로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을미의병. 자, 을미의병의 의병장 이소응, 유인석. 자, 그리고 특징. 는 유생이 주도했다. 아무래도 유생이 주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해산해버렸죠. 해산 권고 조칙이 딱 내려지자마자 바로 해산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을미의병 1895년에 을미의병. 자, 그러면 가장 옳은 것은 1번. 유인석은 충주성을 점령하였으나 제천 남산 전투에서 패한 뒤에 만주로 가서 통화연의 기지를 건설하였다. 자, 1번에 유인석 나와 있죠? 요 의병장 중에서 이소응, 유인석.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여 전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정미의병. 군대 해산이 계기가 된 또 의병이죠. 그 다음에 3번.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삼아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자, 이인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이었어요.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이 이인영이었죠. 자, 그러면 이인영이 나와 있으니까 13도 창의군을 결성한 조약이 정미의병이죠. 그래서 3번도 정미의병. 4번.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이 홍주성을 점령했다. 자, 민종식. 그 다음에 최익현, 네, 그 다음에 신돌석. 자,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의병이 을사의병. 을사조약을 원인으로 하는 을사의병이죠. 자,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조약에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이거는 우리가
2단계에서도 요 지문 똑같은 지문 본 적 있어요. 또 나만 기억하는 거지. 요 지문을 한번 봤다. 난 기억나. 언제 수업이었는지도 기억난다. 지지난주 수업에 거의 3교시 마지막쯤에? 그래. 또 나만 기억하네. 또 쓰잘데기 없는. 자, 봅시다. 대한 2천만 동포에게 남기는 글 슬프다. 국치와 민족이 이에 이르렀으니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중요한 지문이고 그 다음에 그냥 봐서는 여러분이 이게 뭘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속에서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 물론 삶을 요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음을 기하는 자는 반드시 삶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어찌 모르겠는가. 부디 우리 동포들 형제들은 천만으로 분려를 배가하여 자기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고 결심육력하여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면 죽은 자가 마땅히 땅 속에서 기뻐 웃을 것이다. 슬프다. 그러나 조금도 실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지만 여러분은 남아서 독립운동을 하면 내가 지하에서라도 여러분을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영환의 유서. 자, 그러면 민영환의 유서인데 민영환이 자결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을사조약이죠. 그래서 1905년에 체결한 을사조약이고 자, 을사조약으로 우리는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죠. 자, 외교권이 박탈당하면서 우리는 보호국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우리는 보호국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외교권을 담당할 관리가 파견되죠. 일본으로부터. 그러면서 통감부가 설치되는데 이때 초대 통감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토 히로부미는 그 전에 일본 수상을 4번이나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격을 낮추어서 통감으로 우리나라에 부임을 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를 차지하겠다는 어떤 뭐랄까요? 계략, 계책 이런 게 좀 있었다는 거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는데 가장 1등 공신이 된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을 저격한 안중근. 그쵸? 그렇게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가장 옳은 것은 1번. 자, 요 조약, 을사조약 찾으면 되겠죠? 1번. 법령제정과 주요 행정처분은 일본인 통감이 승인을 받도록 한다. 통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통감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을사조약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통감이 여러 가지 권한을 하고 뭔가 행정을 승인하게 되고 하는 건 통감의 권한이 확대된 거예요. 왜냐하면 을사조약에서는 그냥 딱 한 번 나와요. 통감부를 설치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통감이 뭐 승인할 수 있고 통감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통감이 임명한 인물이 뭐 등용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통감의 권한을 여러 번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정미 7조약이에요. 정미 7조약은 한일 신협약.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황제마저 퇴위시킴으로써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시켰다. 자,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시켰다라고 했으니까 황제 퇴위니까 이거는 한일병합조약이 되겠죠. 한일병탄 말하자면 한일병합조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910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정, 외교 등 각 분야를 감독할 외국인 고문들을 일본에서 파견하였다. 자, 고문을 파견한 게 제1차 한일협약이고요. 자, 이때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 중에 재정고문이 메가타. 자, 이 메가타는 나중에 화폐정리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교고문이 미국인 스티븐스. 자, 그래서 나중에 전명훈과 장인환에게 이제 저격을 당하는 인물이죠. 자, 그래서 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4번째, 조약 체결 등 일체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강탈당하였다. 자,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그러면서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된 게 바로 4번.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6번 봅시다. 아래 자료에 토문에 대한 해석을 놓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지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오라총각 목국 등이 성지를 받들어 변경을 답사하여 이곳에 와서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이 되고 동쪽은 토문이 되므로 분수령 위에 돌 위에 새겨 기록한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일단 이 비석은 백두산 정계비. 자, 이거 어느 왕 때 세워졌냐도 잘 물어보죠. 어느 왕 때? 숙종 때. 그래서 18세기. 18세기 숙종 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주요 내용은 서위, 압록, 동이, 토문.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을 내용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 지역을 어디냐? 요 지역은 어디예요?
간도.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북간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간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일본은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위 지역을 청해 영토로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자, 결국에는 청과 일본 사이에 간도 협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체결됐어요. 자, 간도 협약은 청나라가 일본에게 철도 부설권.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볼까요? 자, 청나라가 일본에 준 게 뭐냐면 남만주, 안동 봉천 간의 남만주 철도 부설권. 그 다음에 푸순광산 채굴권. 그래서 광산 채굴권과 철도 부설권을 주고 일본은 청나라에게 간도를 주고. 자, 그리고 간도 협약이 체결된 게 1909년이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땅인데 간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본이 이미 우리나라를 보호국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돼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그래서 1번. 자, 그러면 1번. 맞죠? 간도에 관련된 설명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서전, 서숙, 명동학교 등의 설립으로 민족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서전, 서숙, 명동학교 모두 다 북간도 지역에 만들어진 학교인데, 자, 서전, 서숙은 1906년에 이상설. 자, 그리고 이 서전, 서숙을 없애려고 하니까 이 지역의 졸업생들이 명동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다 학교를 세웠어요. 명동학교는 1908년에 김약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윤동주의 외삼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상설. 자, 요 이상설이 그러면 1906년에 만들었으니까 헤이그 특사 가기 전에. 여기서 활동하고 있다가 헤이그 특사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는 둘 다 북간도 지역에 있었으니까 요 지역이 맞네. 요 간도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자, 신한혁명당의 대동단결 선언이 공식 발표된 지역이기도 하다. 신한혁명당의 대동단결 선언은 1917년에 상하이에서 민족 지도자 14인의 발의에 의해서 나타난 선언이 대동단결 선언이고요. 대동단결 선언 그거예요. 뭐 융희 황제가 뭐 우리 주권을 포기한 날은 삼보를 계승한 뭐 신한국의 첫날이니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국민주권설이 거기 담겨 있는 게 바로 대동단결 선언이고 1917년에 상하이에서. 자,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겠죠? 간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4번. 이범윤은 위 지역에서 포병을 양성하고 조세를 거두었다.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이범윤. 자, 4번에. 자, 이범윤은 1902년에 간도 시찰원으로, 이범윤은 1903년에 간도관리사로 파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에 가서 3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된 거죠. 직책이. 그래서 간도 시찰원이었다가 간도관리사로 이렇게 임명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통제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포병을 양성하고 조세를 거두었다. 근데 조세를 거두려면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1903년에는 요 간도를 함경도의 영토로 편입을 시키기도 해요. 이 간도를 함경도의 영토로 편입을 시키고, 우리 땅이 됐잖아. 그럼 세금 거둬도 되지? 세금도 걷고 군대도 만들고. 알겠죠? 그래서 요때 간도관리사로 파견됐을 때, 자, 사람 이름 알아둬야 되겠죠? 이범윤까지. 그러면 1902년 3년이면 대한제국 시기. 대한제국 시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자, 어쨌든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했으니까 이것도 간도에 관한 설명이 맞네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 네, 대동단결 선언. 자, 여러분은 대동단결 선언까지 알아두세요. 1917년 상하이에서 발표된 거다. 자, 17번. 다음은 어느 독립운동 단체의 선언문의 일부이다. 이 선언문의 작성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까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르지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도 모를지니라. 건설과 파괴가 다만 형식상으로 보아 구별될 뿐이요 정신상에서는 파괴가 곧 건설이니,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 세력을 파괴하려는 것이 혁명은 전쟁이요 폭동은 예술이다 등등등. 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파괴를 하는 건 곧 건설을 위한 거고, 결국에는 일본에 대한 이런 어떤 파괴,
이런 활동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활동이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말하자면 혁명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 이게 조선혁명 선언이에요. 자, 조선혁명 선언은 다른 말로 의열단 선언. 자, 그 다음에 이걸 쓴 사람이 신채호. 1923년에 신채호 선생이 이 조선혁명 선언을 의열단에게 써준 거죠. 의열단의 강령으로.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만약에 이 조선혁명 선언을 제시하면 여기에 이렇게 의열단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처럼. 아니면 신채호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는 혁명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뭐 파괴 이런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원래는 이 조선혁명 선언에서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강도 일본, 그 다음에 민중 직접혁명.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의열단 선언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강도 일본, 그 다음에 민중 직접혁명으로 독립을 쟁취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런 표현이 의열단 선언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의열단의 활동 물어보는 문제는 너무 잘 나와요. 이거 꼭 무슨 말인지 알죠? 의열단, 애국단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열단의 활동 물어보는 문제는 너무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냥 외워야 돼요. 자, 양심의 손을 얹고 아직도 못 외우고 있다. 아침은 굶는 걸로 하자. 한 끼 정도 우리가 굶으면서 반성 한번 하자. 우리가 꼭 이때쯤 되면 한 끼씩 굶자고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은 이걸로 합시다. 의열단의 활동을 내가 아직 못 외우고 있다. 네, 내일은 굶고. 알겠죠? 내일 마스터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해야 돼요, 이거는. 의열단은 꼭 활동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냥 굶어. 한 끼쯤 굶어. 그리고 외워.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자,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어려서 한학과 천주학을 공부했다. 여기선 지금 작성자를 물어보는 거니까 신채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어려서 한학과 천주학을 공부해서 이 사람은 세례명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세례명이, 아니 지문에 나오는 사람, 신채호 아니고 이 지문에 나오는 사람은 세례명이 토마스, 도마. 이 사람은 안중근이에요. 1번은 안중근. 내가 진짜 세례명도 알아야 돼? 이 사람들 세례명도 알고 있네. 요즘에 3.1운동 100주년 나오고 하면서 안중근도 굉장히 조명을 새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중근에 대한 뮤지컬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그런 대사들이 다 안중근이 동양 그 평화론 쓰고 하면서 자기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재판을 할 때 이토 히로부미를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 쭉 쓴 게 있는데 그게 그대로 그 뮤지컬의 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읊는 그런 뮤지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이 TV에 나오고 하면서 많이 알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새로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안중근. 자, 그래서 천주학을 공부했다. 이 사람은 이제 천주교. 네, 세례도 받고. 자, 그다음에 2번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결성했다.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거 딱 보니까 사회주의 단체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되게 일찍 사회주의가 받아들여지고, 왜냐면 러시아잖아요. 여기 연해주가 러시아니까 결국에는 러시아에서 이제 사회주의가 바로 들어오고 되게 일찍 생긴 사회주의 정당이 이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인사회당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동휘. 이동희는 되게 여러 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 이해 방법론으로 제시한 독사신론을 집필하였다. 자, 독사신론을 집필한 사람이 신채호.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아까 황해도 출신이 안중근이랬잖아요. 충청도 출신이에요. 몰라도 되지만 혹시 여러분이 궁금해할까봐. 자, 이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참석한 사람은 김규식.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8번. 1945년 8월 15일부터 6.25 전쟁 발발 직전까지 북한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1945년 8월 15일이니까 해방까지죠? 그 다음에 6.25 전쟁이니까 1950년 6월 25일이니까 거의 한 5년 가까이
네, 요런 시기. 자, 그럼 1번.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김일성, 부위원장에는 조만식을 선출했다. 자, 여기에서 위원장이 김일성인 건 맞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조만식, 이 사람은 북한에서, 즉 평양에서 활동했던 민족주의자예요. 당연히 북한에는 소련,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만식은 처음부터 배제.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활동하던 민족주의자예요.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평남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었으나 곧 제거가 돼요. 쉽게 말하면 금방 없어지게 제거가 돼버리죠. 자, 그러면 위원장 김일성, 부위원장 김두봉. 그래서 우리 남북협상하면은 김일성, 김두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김두봉이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번 틀린 설명. 자, 2번 북한은 무상물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시행했다. 자, 무상물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한 건 1946년이에요. 6년 3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토지개혁 법이 만들어진 건 49년 6월이 돼서야 법이 만들어지니까 자, 북한의 토지개혁이 남한의 농지개혁보다 먼저 한 거다라는 거. 3번, 북한은 인민군을 창설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자, 여기는 시기만, 요거는 이제 시기 물어볼 때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시기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인민군을 창설한 거는 1948년 2월에. 자,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면 북한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1948년 9월 9일에. 자, 인민군이 창설된 거는 48년 2월에,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이 수립된 거는 9월 9일. 우리나라가 8월 15일, 얘네가 9월 9일.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수립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최신 무기를 갖추는 등 군사력을 강화했다. 그래서 쳐들어온 거죠. 쳐내려온 거죠. 말하자면. 자, 정답은 1번. 18번이 1번이었고요. 19번으로 갑시다. 자, 다음은 모두 같은 해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4.13 호원 조치, 그 다음에 이한열 최루탄 사망, 자, 그 다음에 6.26 평화 대행진, 6.29 민주화 선언. 자, 전부 다 6월 민주항쟁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6월 민주항쟁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 몇 년이에요? 1987년, 1987.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1번.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이 신설되었고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자, 행복 추구권이 명시된 거는 8차 개헌이었어요. 8차 개헌이면 1980.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설치가 명시된 건 9차 개헌이에요. 자, 행복 추구권이 명시된 거는 8차 개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명시된 거는 9차 개헌. 9차 개헌이 87년.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 2번.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자, 계엄령이 선포되고 정치활동이 금지된 건 굉장히 여러 번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총 계엄령이 7번 발효가 돼요. 뭐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7번 발령이 되고 그중에서 박정희 정부가 4번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일단 4.19 혁명 때 계엄령 발표됐고요.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 때, 그 다음에 6.3 시위라고 해서 왜 우리 한일협정 반대 시위 있었죠. 예, 그때도 계엄령이 반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유신, 그 다음에 박정희 사망했던 12.6 사태, 그 다음에 12.12 사태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 그럴 때 다 계엄령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엄령이 선포되고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요거는 5.16도 그렇고 뭐 유신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니까 2번 틀렸고 3번. 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그런데 이때는 아니었어요. 계엄령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때,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 때는 계엄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린 거죠. 자, 그다음에 3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네, 이게 9차 개헌. 정답은 3번. 폭력배와 사회문란사범의 순화를 명목으로 삼청교육대가 만들어졌다. 일단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부에서 그래서 1980년 8월이에요. 자, 그래서 삼청교육대라는 게 80년 8월에 전두환 정부 때이구나라는 거. 오늘 또 저기 전두환이 또 검색어 1위. 대단해. 우리 대통령님께서. 하기야 이제 지금의 대통령의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직책이라든가 그런 뭐 대우라든가 이런 거 다 박탈당하긴 했지만 오늘 아침에 뉴스 봤어요? 저는 또 재생해서 봤죠. 너무 궁금해서 뭐라고 했을까?
집 앞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차를 타고 광주까지 가서 오늘 재판에 출석했거든요. 그 재판에 출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재판장 들어가는 과정까지가 전부 다 생중계되고, 그 다음에 또 재판 끝나서 나올 때 기자들이 또 기다렸다가 다 찍었고, 차 탈 때 이렇게 한 75분 정도 재판에 참석했다가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데, 재판에 이제 출석한 이유는 사자 명예훼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회고록 쓴 거 알아요? 네,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서 이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도 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긴 잘못이 없다 이거죠. 자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느라고 이제 다시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한 4번 정도 재판 그렇게 화가 나? 한 3번인가 재판에 출석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그 무슨 병이야? 약간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나 이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 치매여가지고 못 간다. 근데 그 뒤로 골프 치러 다닌 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치매인데 어떻게 골프를 치냐 이래가지고 너무 정신이 멀쩡한 걸로. 그래서 이제 강제 집행한다고 하니까 오늘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1987년 이후에 광주를 처음 내려갔대요. 20몇 년 만에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이제 광주에 내려가지고 딱 들어갈 때, 재판장이 들어갈 때, 검찰에 들어갈 때 기자가 막 물어봤어. 뭐 5.18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막 화를 보록 내면서 막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죠, 뭐. 당연히. 사람은 안 변한다. 사과를 할 거라, 사죄를 할 거라는 뭐 일말의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집 앞에 지지자가 약 100여 명 기다리고 있었대요. 왜 내가 한숨 쉬어야 되는데 니들이 한숨 쉬어? 여러분들 한숨 나오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독일의 총리가,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독일의 총리가 1970년대에 폴란드 전쟁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묘소에 방문을 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이제 사죄를 한 거예요. 무덤에, 그 전사자들의 무덤에. 그래서 그때 아주 대단하게 이슈가 됐는데, 말하자면은 전범 책임, 물론 이제 그 사람 전범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범 책임자가 본인이 일으킨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 국민을 대표해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무릎을 꿇었지만,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은 거지만 독일인 전체의 격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7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뻔뻔하게 사죄 안 하는 일본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일으켜놓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그 전두환 사진하고 비교돼서 나오는 게 그 이제 부상자, 5.18 때 부상당한 사람의 사진이 또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여전히 뻔뻔하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전두환이나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깔끔하게 죄송하다, 남은 인생을 사죄하면서 살겠다. 어차피 지금 88세니까 90세쯤 됐을 거예요. 만 나이로 88세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90세쯤 됐으니까 삶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몇 년, 뭐 많아봤자 그 사람이 20년을 살겠어, 30년을 살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물리적인 나이로. 그러면 그냥 사죄하면서 살 수는 없나? 죄송합니다. 내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전 재산 다 환원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살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냐. 근데 나 잘못이 없어! 막 이러면서 왜 이래? 기자가 막 질문하니까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막 들어가는데 100년은 더 살 것 같아. 너무 건강해. 너무 내가 아까 30년을 살겠어, 40년, 100년 살 것 같아. 너무 건강하더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게 사람의 어떤 품격이고 나라의 국격이고 그런 건데 좀 안타까웠어요. 그냥 좀 부끄럽다고 할까? 네, 좀 부끄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제 영상을 보면서 안타깝다. 자, 그래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다음은 북한이 일으킨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연평해전 사건. 연평해전은 2번 있었죠. 1차 연평해전이 있고 2차 연평해전이 있는데 1차 연평해전은 1999년, 2차 연평해전은 2002년에 있었죠. 자, 그다음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울진 삼척의 무장공비가 거의 뭐 100여 명 이상 이제 온 거죠, 우리나라에. 1968년에. 자, 그다음에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판문점에서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당연히 이제 판문점이면은 지금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류나무가 항구로 자라고 있어서 그게 시야를 가리니까 그거를 이제 자르러 가면서
북한군이 미군과 이제 우리나라 군인을 도끼로 쳐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전쟁 날 뻔했고요. 심지어는 이때 박정희가 곤조는 있다. 그래서 박정희가 뭐라고 했냐면 야 전쟁 일으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번 진짜 난리 날 뻔했었는데 김일성이 사과했어요. 김일성이 미안.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서 전쟁 나는 걸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발빠르게 대처한 거죠, 서로. 왜냐면 전쟁을 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76년이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전두환 대통령이 여기서 그 음악 딱 틀었는데 그게 예행 연습이었다고. 그래서 거기 모여있던 장관들, 기자들, 수행원들이 다 죽었고 전두환만 살았다. 으이그. 다 들려? 마음속으로만 얘기한 건데 그래도 사람 목숨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순서대로 하라 그랬죠. 정답은 나다라가. 나다라가 순서죠.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2회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회. 자, 경기도 연천전곡리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자, 연천전곡리 유적은 전기구석기 유적이고요. 여기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동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모비우스의 학설을 파기했다. 그래서 고고하게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유적지가 연천전곡리 유적 1번 맞고요. 2번 충청북도 제천 전말동굴에서 털, 콧불이, 뼈가 출토되었다. 털, 콧불이 이런 애들은 왜 털 많고 막 큰 애들 있잖아요. 맘모스, 매머드 막 이런 애들처럼. 근데 이 털, 콧불이, 뼈에 사람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게 뭐 사람이라고 해서 막 예쁘게 조각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이런 거. 또 이 사람들 또 오해한다. 내가 이상하게 그린 거 아니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뭔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털, 콧불이, 뼈에 사람 얼굴 새긴 이런 게 발견됐다. 또 이 사람들도 의심하는 거 봐라. 진짠데. 자, 그 다음에 3번 강원도 양구 상무룡리에서 흑요석이 출토되었다. 자, 흑요석이 출토된 구석기 시대 유적이 양구 상무룡리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충청남도 공주 석장리에서 흥수아이가 출토되었다. 흥수아이가 출토된 거는 청원 두루봉 동굴이죠. 자, 그리고 어린아이의 유골이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고 국화꽃가루가 뿌려져 있어서 장례의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정답은 4번. 2번. 자, 가와 나 시기 사이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도망한 뒤에 연나라 사람 위만도 망명하여 오랑캐 복장을 하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 준에게 항복하였다. 자, 위만이 준에게 항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준왕을 쫓아내고 본인이 왕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물론 위만이 온 게 2세기 말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는 위만조선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위만조선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봉 3년 여름 니계상 3위 사람을 시켜서 조선 왕 우거를 죽이고 항복했다. 이로써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삼았다. 자, 그러면 고조선의 멸망, 위만조선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자, BC 108년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사이는 당연히 위만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기억, 법조항이 60여 개 조로 증가하고 풍속이 각박해졌다. 자, 풍속이 각박해진 건 멸망 이후. 그래서 나 이후. 자,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중개무역의 이익을 취했다. 이거 맞는데 그러면 우리는 중개무역을 어디와 어디 사이에 중개무역을 했는지를 체크하면 되죠. 자, 중국 한나라와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의 소국인 진과 사이에 중개무역을 위만조선이 담당했다 이 말이에요. 자, 중국 한나라와 한반도 남쪽의 소국인 진 사이에 중개무역을 담당해서 결국에는 한나라의 미움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디귿,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였다. 자, 이게 BC 3세기경이에요. 그러면 요 위만조선이 시작된 시기가 BC 194년이라고 칠 때 BC 3세기경이면 가 이전이 되겠죠. 그래서 위만,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한 건 위만이 등장하기 전이니까 가 이전.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철기 문화가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철기의 본격화. 그래서 2차 중국의 유이민이 넘어온 거죠. 자, 첫 번째 유이민이 넘어왔을 때가 BC 5세기경 철기가 전래됐을 때, 두 번째 유이민이 넘어왔을 때가 BC 2세기경, 194년 이때 위만이 넘어왔을 때, 그래서
이 위만조선 시기는 철기가 본격화되는 시기구나 라는 거. 자, 옳은 것을 골라라. 니은, 리을 2개 찾으시면 되죠? 4번. 자, 3번. 고려 광종 때 시행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거. 자, 기억부터 볼까요? 원래 양인이었으나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풀어주는 노비 환천법이 시행됐다. 자, 원래는 노비 안건법이 광종. 자, 그 다음에 풀려난 양인이 다시 자기 주인을 업신여기고 괴롭힐 때 다시 노비로 만드는 노비 환천법이 성종. 자, 그래서 노비 환천법은 성종이니까 틀렸고. 니은. 중국의 후주. 나라 이름이에요.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게 된다. 자, 과거제를 실시하게 된 게 광종. 각 주현 단위로 공무를 거두는 주현 공부법을 시행하여 국가 수입을 증대했다. 주와 현을 단위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함부로 걷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주현 공부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주현 공부법이 실시된 게 광종. 자, 리을. 빈민과 행려자의 구호를 위해서 광학보를 설치했다. 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광학보가 아니라 제위보를 설치했다. 제위보가 광종. 그 다음에 광학보가 정종. 자, 광학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광학보는 정종 때 설치된 것으로 승려의 장학재단이에요. 공부하고 싶어하는 승려에 장학금을 주는 장학재단의 역할을 하는 게 정종, 광학보. 자, 그래서 틀렸고. 미음.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자, 공복 제정이 광종. 그런데 자, 단, 비, 녹의 4가지 색깔이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니은, 디귿, 미음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기억, 리을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4번. 미추신 왕 때의 사실로 옳은 것. 자, 제위 5년에 초문사를 창건하여 순도를, 이블란사를 창건하여 아도를 머물게 해서 해동불법의 시작이었다. 자, 불교가 전래됐다는 건데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됐는데 그중에서 순도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순도는 전진에서부터 불교를 전해준 사람이 순도. 자, 그러면 전진으로부터 불교가 전해진 요 시기는 어느 왕 때? 소수리망 때. 그래서 4세기 후반에 고구려 소수리망 때구나. 자, 소수리망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1번. 모용황의 공격을 받았다. 자, 모용황은 전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선비족이 전현. 자, 선비족이라는 부족이, 민족이 전현이라고 하는 나라를, 연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여기에 왕의 이름이 모용황이에요. 자, 그러면 전현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고국원왕. 4세기 후반의 고국원왕. 고국원왕이 소수리망보다 먼저죠. 자, 그래서 고국원왕 4세기 중엽, 그 다음에 소수리망 4세기 후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모용황. 여러분 무조건 모용황 나오면 아, 고국원왕이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모용황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용희도 있어요. 모용희는 후연. 후연을 격파한 왕이 기억나요, 여러분? 후연. 후연, 숙신 뭐 어쩌고저쩌고. 네, 광개토대왕. 그래서 모용희의 공격을 물리치고 후연을 정복했다. 후연을 무찔렀다. 그러면 광개토대왕. 모용황이 쳐들어와서 위기를 겪었다. 그러면 고국원왕. 이해됩니까? 혹시 모르니까. 근데 시험에는 아마 이게 많이 나올 거예요. 모용황이 더 많이 나오니까 모용황의 공격을 받았다 하면 고국원왕. 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진율제도인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고국천왕. 설마 고국원왕, 고국천왕 헷갈리는 건 아니죠? 에이! 못 써. 2세기. 이 시험에 진짜 이렇게 고쳐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말도 안,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시기도 다르고. 이런 거는 헷갈리면 큰일 나요. 이거는 여러분 헷갈리라고 내는 문제 아니거든요. 뚜렷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고국원왕하고 고국천왕하고 헷갈리면 절대 안 되고 시기도 다르잖아요. 당연히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유학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했다. 자,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반포, 소수리방. 정답 3번.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지역을 진출했다. 모용희. 관계토대왕. 4번의 관계토대왕이죠. 자, 정답은 3번. 자, 5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을 등용하여 자, 개혁을 단행하고자 했던 왕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기강이 무너져서 탐욕스럽고 포악하게 되어 토지와 사원이나 학교 등의 토지와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와 노비를 권세가가 거의 다 빼앗아 차지하고 이미 돌려주도록 판결난 것도 안 돌려주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양민을 노예로 삼고 있다. 그래서 토지 되돌려주는 거랑 양민 다시 되돌려준 거랑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기 위한 도감이라는 건 관청을 말하는 거죠. 도감을 지금 설치해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기구가 뭐냐? 전민변정도감이죠. 전민변정도감. 자,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런데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관청은 원종 때 최초로 설치, 충렬왕 때 설치, 공민왕 때 설치, 우왕 때 설치. 자, 원래는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관청이 이렇게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일단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지문이 나오면 우리는 누구부터 떠올리시면 돼요? 공민왕부터. 그리고 신돈이 나오면 더 좋고.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이랑 그 다음에 신돈 나오면 공민왕 떠올리시면 되고요. 일단 이 중에서 전민변정도감 나오면 우리가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건 공민왕. 공민왕에 대한 지문으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떠올리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왕대에 있었던 사건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민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그럼 1번 만건당을 지어서 조맹부 이재현 등과 상호 교류할 수 있게 했다. 자, 만건당 설치한 왕이 누구예요? 충선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 정벌을 위해서 정동행성을 설치했으나 부속기구인 이문소의 작패가 심했다. 자, 그러면 정동행성은 일본의 원정 때 설치된 거고요. 일본 1차, 2차 원정이 다 충렬왕 때. 그래서 충렬왕. 자, 3번 원나라 북화의 영향을 받아 왕이 직접 천산대렵도를 그렸다. 네, 공민왕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3번이 공민왕. 자, 4번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하였고, 자, 4번에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 유학교육기관으로 개편까지는 공민왕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공민왕인데 천추금경록 등의 역사책이 왕명으로 편찬되기도 했다. 자, 천추경금록은 충렬왕 때 정가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거 충렬왕 때 정가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남아있지 않아요. 현존하지 않는다. 정가신. 하지만 현존하지 않음. 자,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3번. 천산대렵도라고 하는 공민왕이 그렸다고 알려진 그림이고요. 자, 변발의 호복을 한 두 명의 청년이 말을 타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산대렵도. 자, 정답은 3번. 6번. 고려시대에 편찬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자, 인종대 김부식 등의 왕명을 받아서 편찬한 삼국사기는 고려 초에 편찬된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되어 있다. 되게 기네요. 설명이. 자, 일단 김부식이 쓴 거 삼국사기 맞고, 그 다음에 구삼국사 기본 맞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맞고, 기전체 맞고, 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충렬왕 때 맞고, 이련이 지은 책 삼국유사 맞죠? 네, 맞아요. 불교사를 중심으로 했다. 맞네. 설화나 그 다음에 민간 설화나 이런 전례 이런 것들을 주로 실었다. 맞아요. 자, 그래서 기역 맞고, 니은 맞고, 디귿. 자, 동명왕표는 신라계 승의식을 반영하고 신라의 전통을 노래했다. 동명왕표는 주몽이니까 고구려계 승의식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제왕운기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구려에서부터 서술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했다. 자, 고조선에서부터 기술을 해요. 제왕운기는 나머지는 다 맞고요. 고구려가 아니라 고조선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단군설화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왕운기에서. 자, 그 다음에 미음. 건국초기 왕조실록을 편찬하였으나 이제 고려왕조실록을 편찬했죠. 자, 그러나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자,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된 게 아니라 거란이 쳐들어갈 때 소실돼서
다시 한번 현종 때 7대 실록을 작성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7대 실록은 지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왜? 임진왜란 때 없어진 걸로 추측돼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걸로 추측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왕조실록은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록을 안 만든 게 아니고 만들었지만 남아있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역, 니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정답 1번. 자, 7번 볼까요? 자,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왕대의 역사적 상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농사직서를 여러 도의 감사와 주부군 형과 서울 안에 시직 산직 이품 이상의 관원에게 반포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왕정의 근본이므로 내가 매양 농사에 정성을 쏟는 것이다. 자, 농사직서를 편찬한 왕. 어느 왕? 세종. 자, 농사직서는 최초의 농서이면서 처음 간행될 때는 한문으로 간행돼요. 한문.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원래 농민들 다 보라고 한 게 아니고 이거를 한자로 편찬을 해서 사실은 수령들이나 관찰사 보라고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한글로 번역된 건 한참 뒤에 나중에고, 이거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원래 농민들을 보라고 쓴 게 아니고 수령이나 관찰사들이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 어쨌든 농사직설은 세종. 자, 세종 때의 역사적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육진을 개척하고 사군을 설치해서 북방 개척에 큰 업적을 세웠다. 자, 육진을 개척한 사람 김종서. 그 다음에 사군을 개척한 사람 최윤덕. 자, 이렇게 사군과 육진을 개척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경선처럼 남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을 확정하는데, 그럼 사군과 육진을 설치한 건 누구를 쫓아내고? 여진을 쫓아내고. 그쵸? 여진을 쫓아내고 여기다가 땅을 우리가 차지한 거죠. 자, 어쨌든 1번 맞고요. 2번. 홍문관을 설치하여 관원에게 경영관을 겸하게 했다. 자, 홍문관을 설치한 건 집현전의 후신이니까 언제? 성종.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 3번. 간의를 만드는 등 천문학을 발전시켰다. 자, 천체관측기구가 혼의, 간의. 그 다음에 토지측량기구는 뭐죠? 물론 세종 때는 아니에요, 이거. 인지의와 규형은 토지측량기구. 이게 여러분이 혼의, 간의하고 인지의, 규형 좀 헷갈리더라고요. 얘는 천체관측, 그 다음에 토지측량은 나중에 인지의와 규형. 헷갈리지 마시고. 자, 어쨌든 간의, 혼의, 칠국이, 앙부일구, 자경루 이런 거 전부 다 세종 때. 자, 그 다음에 경자자, 갑인자 등을 차례로 주조했다. 자, 경자자, 갑인자 등을 주조한 것도 세종. 자, 그러면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자를 축조한 거, 주조한 거는 태종. 예, 그건 태종. 자, 갑인자, 세종, 개미자, 태종. 헷갈리지 마세요. 그 금소갈자 가지고도 구별을 하기도 해요. 자, 정답 2번. 자, 8번. 다음 자료 A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인물에 관한 설명이고요. 봅시다. 자, 처음에 A와 남은, 남은이란 사람이에요. 남은은 임금을 날마다 뵙고 요동을 공격하기를 권고하고 진도를 익히게 하는 고로 그 급함이 이와 같았다. 자, 여기서 요동 공격.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책에 진도라는 책이 있어요. 병법서. 자, 그 다음에 좌정승 조준이 휴가를 청하여 집으로 돌아가 있으니 A와 남은은 조준의 집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요동을 공격하는 일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공은 다시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자, 그럼 요동 공격, 그 다음에 진도에서 이 사람은 누구? 정도전. 자, 정도전에서는 저서만 체크해 볼게요. 우리가 정도전 문제 풀 때 저서는 체크하죠. 자, 이 사람은 조선 경국전, 그 다음에 경제문감, 그 다음에 역사책으로는 고려 국사, 그 다음에 불시잡변, 그 다음에 금방 나오는 진도라는 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가장 또 중요한 어떤 면모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도했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진도라고 하는 책을 쓴 거 보니까 요동정벌을 주장을 하게 되고, 이게 주장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거죠. 자, 그러면 1번. 국왕 중심의 정치 운영 체제를 지향했다? 재상 중심.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왕권 강화, 그러니까 무조건 왕이 세야 되는 게 아니고 재상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조선이란 나라가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선 경국전 경제 문감, 그 다음에 불시잡변 다 나왔고요. 자, 4번 무인정사 때 이방원 일파에 의해 살해당했다. 자, 무인정사라는 게 1차 왕자의 난. 자, 1차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에 의해서 제거되죠. 그게 바로 정도전. 자, 1번 맞고. 자, 9번 다음 중 아래의 논쟁에 참여한 학자의 서술이 아닌 것. 사단은 맹자가 실천 도덕의 근거로 삼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오타가 있나? 시비지심. 자, 그 다음에 칠정은 얘기 중용에 나오는 희노, 애락, 애욕, 오를 말한다. 이게 이제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 칠정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사단 칠정의 논쟁을 그럼 누구랑 했어요? 누구랑? 이왕이랑 누구랑? 기대승이랑, 고봉 기대승이랑. 그래서 퇴계 이왕이랑 고봉 기대승이랑 이렇게 사단 칠정의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기 호발서를 근본으로 해서 이제 사단 칠정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게 되고요. 심지어는 기대승의 의견을 이왕이 어느 정도 수용하기도 한다. 그게 바로 사단 칠정의 논쟁이니까 사단 칠정의 논쟁 나오면 이황을 떠올리면 되고 역시 여기는 지금 저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1번 봅시다. 전슴록 변. 이거 우리 다 아는 거니까 패스. 자, 그 다음에 이향견문록. 이향견문록이라고 해서 이거는 중인들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향견문록이라든가 규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중인들과 관련된 책들 좀 몇 개 알아둬야 되겠죠. 중인 유재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중인들과 관련된 여러 그런 계층, 중인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들, 약간 하층민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향견문록. 자, 그 다음에 심경후론. 자, 심경후론이란 게 뭐냐면 이 이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덕수라고 하는 사람의 심경이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너무나 이제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또다시 이제 이거를 본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다시 또 본인이 책으로 쓴 거예요. 그거를 심경후론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이학통론이라고 했죠. 주자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의 뭐 말씀이라든가 정기라든가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이학통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황의 책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향견문록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 3번과 4번 잘 모르는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인들의 저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 이거 외워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중인들의 저서들, 이향견문록이나 규사라든가 뭐 이런 책들이 연조기감이라든가 이런 책들. 아, 다 중인들 거구나.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요것도 풀 수 있고 자, 그러면 이황의 저서 여기 안 나온 거 뭐 있어요? 우리 다 아는데 안 나온 거. 일단 성악 10도 있잖아요. 그쵸? 성악 10도 그림 10개. 되게 쉽게 설명해줬어. 혼자 공부할 수 있지? 요게 이제 성악 10도고 자, 그 다음에 주자서조료 있잖아요. 주자가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서 편찬한 거 주자서저료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 사단칠정 나오면 이황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10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